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한국행 티켓을 예약하려는 사람들로 항공사 웹사이트가 마비되고 있어요. 특히 놀라운 점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미군들이 파병이 끝나고 귀국을 거부한 채 귀화 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미국 상류층들도 지금 한국으로 이민, 귀화하겠다며 한국 대사관에 줄을 서고 있어 대사관이 불이 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계 최강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인들이 왜 갑자기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열풍에 휩싸인 것일까요? 한국의 무엇이 그들을 매료시켰길래 고국을 등지고 낯선 동양의 나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라이트입니다. 미국 출신으로 주한미군으로 파병 와서 지금은 한국에 완전히 정착한 사람이죠. 처음 한국으로 파병 명령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미국에서 군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관이 저를 불러 주한미군으로 파병 명령이 내려왔다고 알려주셨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 그곳이 어떤 나라지?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반응은 더 심했어요. 소피아, 거기 위험하지 않아? 북한과 전쟁 중인 거 아니야? 모두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솔직히 저도 두려웠습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문화는 얼마나 다를까? 음식은 먹을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소피아, 너는 할 수 있어. 이건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12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바다를 보며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 몰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와, 생각보다 발전된 나라구나였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 시설에 놀랐어요. 하지만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들리는 낯선 언어들에 금세 현실을 실감했죠. 주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다행히 미군 기지로 이동하는 동안 동료 군인들과 함께여서 안심이 됐어요. 기지에 도착하자 미국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미국식 음식, 미국 상품들. 처음에는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죠.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여기서 생활하면 돼. 밖에 나갈 필요 없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호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미군 기지 안에서만 생활하던 제게 어느 날 동료가 제안했어요. 소피아, 오늘 저녁에 기지 밖에 있는 식당에 가볼래?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대. 처음으로 기지 밖으로 나가는 기회였죠.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지를 나서자마자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어요. 길거리에 한글로 쓰인 간판들, 한국인들의 분주한 움직임, 낯선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었죠. 동료가 데려간 식당은 작고 아담한 곳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어서 오세요 라는 활기찬 인사가 들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만 친절한 톤에서 환영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죠. 메뉴판에는 영어 설명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동료가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추천했어요. 이게 뭐냐면 소고기를 달콤하게 양념해서 구운 거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지. 동료의 설명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불고기 한 점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 퍼지는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충격적이었어요. 와, 이게 한국 음식이구나.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죠. 된장찌개는 처음에 냄새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숟갈 떠먹어보니 묘한 중독성이 있었어요. 구수한 맛이 낯설면서도 왠지 정겨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이미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 있었죠. 그날 이후 점점 더 자주 기지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과 함께였지만 차츰 혼자서도 한국 거리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법도 배웠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익혔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로 현지인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면 환한 미소로 화답해 주셨고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때로는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손짓 발짓으로 도와주시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정겨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동료들과 강남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혼자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미국이었다면 절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불안함이 덜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하철에 탑승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조용히 음악을 듣는 사람, 모두 평온해 보였어요. 늦은 밤인데도 누구 하나 위협적인 모습이 없었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안전하구나.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여행을 마쳤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의 안전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었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일지도 모르겠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 생활이 3달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기지 안에서만 생활하는 다른 미군들과 달리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기지 밖에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영어만으로는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인터넷 검색 끝에 기지 근처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찾았습니다. 첫 수업 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미군은 저 혼자였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소피아 씨,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워봅시다. 한글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기호처럼 보였던 글자들이 하나씩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고, 노, 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논리적이어서 놀랐어요.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였지만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죠. 소피아 씨, 한국어 발음이 아주 좋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혼자서 한글을 연습했어요. 거리의 간판들, 지하철 안내문, 음식점 메뉴까지 모든 것이 제 공부 교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편의점에서 한국어로 주문해봤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점원은 환하게 웃으며 네, 곧 준비해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큰 자신감을 얻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면서 한국인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선생님이 소개해준 언어 교환 모임에 참가했죠. 그곳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 대학생 지민을 만났어요. 지민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소피아, 한국에서 불편한 점은 없어요? 지민이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매워서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가끔 답답할 때도 있죠. 지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 음식은 외국인에게 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지민과의 만남은 정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며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덕분에 한국의 역사, 전통, 사회 문제 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정보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민이 저를 한국 전통시장에 데려갔어요. 남대문 시장은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품들이 즐비했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이거 맛보세요. 아가씨. 한 할머니가 떡볶이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매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웠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시장에서 다양한 한국 한식을 맛보며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거야?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옛날에 고추가 귀했을 때 적은 양으로도 맛을 내기 위해 매운 음식 문화가 발달했대요. 그리고 한국의 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이기도 했죠. 그날 저녁, 지민의 가족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가정을 방문하는 순간이었어요. 지민의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식으로 저를 대접해 주셨죠.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 미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한국 가정식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소피아, 지민의 어머니가 반찬을 더 담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느낀 소속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식사 후 지민의 가족과 함께 나눈 대화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생활 6달째. 제 한국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간단한 일상 대화는 물론 더 복잡한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어로 소통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즈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고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본토로 돌아갈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어느 비 오는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빗방울이 강물 위에 작은 파문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저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정말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미국에는 가족과 친구들, 익숙한 문화와 언어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6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곳에서 느낀 안전함과 편리함,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은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길을 잃었어요. 빗속에서 방향을 헷갈려 낯선 동네에 서 있었죠. 스마트폰 배터리는 방전되어 지도도 볼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는데 한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다가오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동대문역까지 걸으며 할머니는 이 동네의 역사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비가 오는 서울 거리를 낯선 할머니와 함께 걷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역에 도착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데 할머니가 제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쥐어주셨어요. 안에는 따뜻한 호떡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를 맞았으니 따뜻한 것을 먹으라는 할머니의 배려였죠. 그런 말씀을 남기고 할머니는 우산을 쓰고 사라지셨습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에 맴돌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위해 비 오는 길을 함께 걷고 음식까지 나눠준 그 마음, 그때 문득 깨달았죠. 제가 이 나라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친구 지민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제 말에 지민은 영어 교사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제안했어요. 그 제안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았습니다.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외국인을 위한 취업 정보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영어 교사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경험자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있었죠. 특히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나 관광산업에서 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몇 군데 이력서를 보냈어요. 일주일 후 서울 도심의 한 영어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린이 영어회화 교사 면접 제안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미군 생활을 마치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 테니까요. 면접 날 긴장된 마음으로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은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이력서를 통해 제가 미군으로 한국에 왔다는 것과 한국어 실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제 한국 경험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그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묻는 원장님의 질문에 기쁨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군 제대 절차만 마무리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날 밤 기지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에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새로운 도전을 앞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가족들에게 이 결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갈 거라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조심스럽게 제 결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시는 표정이었지만 제 진심을 설명하자 점점 이해해주시는 눈치였어요. 제가 행복하다면 지지해주시겠다는 부모님의 따뜻한 응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생활을 마치고 서울 중심가의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방을 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대화하고 계약서를 읽는 일은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어려웠죠. 하지만 지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집에 들어선 첫날,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영어학원에서의 첫 수업은 긴장됐어요. 10명의 초등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준비한 한국어 인사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어요. 미국은 어떤 곳인지, 왜 한국에 왔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질문들이 오히려 제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그들의 순수한 웃음과 열정적인 배움의 자세가 저에게도 큰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특히 저희 서툰 한국어에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무언가 설명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다가 잘못 발음했을 때는 깔깔 웃으며 정확한 발음을 가르쳐 주었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도 한국어를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빠른 업무 속도와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 일이 진행되었죠. 배달 음식이 30분 안에 도착하고 인터넷 속도가 믿을 수 없이 빨랐으며 대중교통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왔어요.
이런 효율성은 제 일상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회식 문화는 특히 낯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늦게까지 이야기하는 문화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죠. 그러나 차츰 이해하게 되었어요. 회식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동료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업무 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 동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의사를 만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겠지만 한국에서는 접수 후 10분도 안 되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게다가 의료비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며 문득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얼마나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할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고 복잡한 메뉴판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식 인사예절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어요. 제 삶은 점점 더 한국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된장찌개와 밥을 먹고 퇴근 후에는 치맥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일상이 익숙해졌죠. 가끔은 미국이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가족들의 얼굴, 고향의 풍경, 익숙한 음식들. 하지만 화상통화로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날을 기대하며 설레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째 되던 날 스스로에게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지민과 직장 동료들을 초대해 미국식 홈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햄버거와 핫도그, 맥앤치즈 등 미국 음식들로 테이블을 채웠죠. 친구들은 처음 보는 음식에 호기심을 보이며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그날 밤 한국과 미국 문화가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학원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문화 차이가 있는데 한국 남자와 만남을 가져도 괜찮을까?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죠. 그렇게 민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축가였어요. 첫 만남에서 민호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제 서툰 한국어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이 인상적이었어요. 민호와의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곳을 함께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남동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서울의 건물들과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미국과 다른 한국 건축의 특징에 매료되었어요. 관계가 깊어지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도 느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누가 내는지, 연락 빈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 사소한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민호는 제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저 역시 한국 문화에 맞추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소통 방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현우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현우는 제게 한국의 깊은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었고 저는 미국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데이트를 시작한 지 6달이 지난 어느 날 현우가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을 만난다는 건 관계가 진지해졌다는 의미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은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 사셨어요. 처음 만나는 날 제가 좋아할 만한 한식으로 식탁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각종 나물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현우의 어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아버지는 미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국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을 때 김치찌개와 떡볶이라고 대답했더니 두 분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고 제가 어떻게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진솔하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의 부모님께서는 다음에는 그들의 집에서 설날을 함께 보내자고 제안하셨어요. 그 말씀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에게 부모님이 정말 좋으시다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현우와의 관계는 1년이 넘게 이어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걱정이 있었어요. 결혼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지, 어느 나라에 살지,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대화해 나갔어요. 한강변 벚꽃이 만발한 봄날이었어요. 현우는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말로 청혼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민이 사라졌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식 결혼 문화를 배우고 양가 부모님의 만남을 준비하고 예식장을 고르는 일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한복을 맞추러 가는 날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화려한 색의 원단과 세밀한 자수 작업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한복을 입었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에 감동했어요. 마치 한국 역사 속 인물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양쪽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날아왔고 현우의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치른 패백 의식, 그리고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진행한 결혼식, 모든 순간이 감동적이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도 두 문화의 조화를 추구했어요. 미국식 실용성과 한국식 정갈함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방에는 미국 가전제품들이, 거실에는 한국적인 장식품들이 자리 잡았죠. 서로 다른 문화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이 우리 부부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더 많은 적응이 필요했어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의사소통 방식도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지만 한국에서는 때로 간접적인 표현이 예의 바른 것으로 여겨지곤 했죠.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대화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려 노력했어요. 1년 후 우리는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 소식에 두 나라의 가족들 모두 기뻐했어요. 특히 현우의 어머니는 매일 영양식을 가져다 주시며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미국에서도 부모님이 자주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으시고 아기용품을 보내주셨어요. 두 나라의 가족들이 모두 우리 아이를 기다리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한국의 산모 케어 시스템에 놀랐어요. 정기 검진은 물론 산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세심한 의료 서비스였죠. 특히 산후조리원 문화는 정말 신기했어요. 출산 후 전문가들이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다니 미국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함께 커져갔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의 장단점, 이중 언어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날 때의 정체성 문제, 두 문화 사이에서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쁜 딸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느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작고 연약한 손가락과 발가락, 깊은 눈동자를 가진 하은이는 현우와 저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2주일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미국에는 없는 시스템이라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신생아 돌보는 법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은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기쁨과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밤중 수유 시간에 깨어 하은이를 안고 있으면 이 작은 생명이 두 문화의 교차점에서 자라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현우와 저는 하은이에게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르치기로 했어요. 집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했고 미국과 한국의 전래동화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하은이가 6달이 되었을 때 미국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떠났어요. 오랜만에 고향을 밟는 기분은 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미국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부모님과 형제들은 하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외손녀를 안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 가족들은 하은이의 한국식 이름과 미국식 이름을 모두 가진 것에 흥미로워했어요. 조카들은 하은이에게 영어로 말을 걸면서도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문화가 서로 연결되는 순간들이 감동적이었어요. 이 여행을 통해 두 가족이 하은이라는 연결고리로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하은이가 점점 자라며 한국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첫 어린이집에 입학하던 날 교실을 둘러보며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다양한 교구들, 체계적인 프로그램, 미국의 유아교육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특히 급식 시간에 제공되는 영양균형 잡힌 한식 메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하은이의 어린이집 선생님은 외국인 엄마인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매주 하은이의 활동 사진과 상세한 일지를 보내주시고 학부모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기도 했지만 선생님의 배려 덕분에 한국 교육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하은이가 3살이 되던 해 두 번째 아이인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첫 출산 때보다 훨씬 여유 있게 아이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하은이는 동생에게 관심이 많았고 자기가 배운 한국말과 영어를 번갈아가며 아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다른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양국 문화의 차이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예절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런 차이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우와 저는 두 문화의 장점을 취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부담감과 미국식 창의성 교육의 장점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이들의 성향과 관심사를 존중하면서도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결정했어요. 하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교실에서 만난 급식 메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이라면 피자나 햄버거가 대부분이었을 텐데 하은이의 학교에서는 된장국, 불고기, 다양한 채소 반찬이 제공되었어요. 영양사가 직접 계획한 균형 잡힌 식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은 제게 많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엄마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차츰 그들과 친해지면서 서로의 양육 방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엄마들의 교육열과 헌신적인 모습에서 배울 점도 많았어요. 어느 날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은이에게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너는 두 나라 모두의 좋은 점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현우와 제가 선택한 삶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여행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전주 한옥마을의 전통, 아이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행 중에는 현우가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고 저는 미국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고 차례를 지내고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할로윈에는 아이들과 함께 코스튬을 만들고 설날에는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았어요.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고 두 문화의 풍요로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단순히 한국에 적응한 외국인이 아니라 이곳을 진정한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미국의 가족이 그립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주는 안정감과 행복을 생각하면 후회는 없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준호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한국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렸고 저 역시 완전히 한국화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고 김치 없이는 밥을 먹기 힘들어졌으며 길거리에서 외국인으로 오해받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완벽한 이중 언어 사용자로 성장했어요. 하은이와 준호는 집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섞어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한국어로 미국 친척들과는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두 문화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모두 이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처음에 걱정했던 정체성 혼란도 오히려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은이는 특히 언어에 재능이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중국어와 일본어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젠가 하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며 제가 걸어온 길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한국의 과학 교육에 푹 빠져 있었어요. 방과 후 과학 실험 교실에 다니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집에서도 끊임없이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창의적 사고방식과 한국의 체계적인 학습법이 조화를 이룬 덕분인지 준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학을 탐구해 나갔습니다. 현우는 건축사무소에서 파트너가 되어 더 바빠졌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주말마다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러 한강으로 나가거나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현우와 저는 아이들에게 두 나라의 경험을 모두 제공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미국 방문을 계획했어요. 아이들이 미국의 가족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미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특별히 미국 여행을 길게 계획했어요. 하은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맞는 긴 방학이었거든요. 3주 동안 미국 서부를 여행하며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자랐던 곳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행 중에 하루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친구들과 놀던 공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것이 그대로였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남았다면 현우도, 하은이도, 준호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랬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야. 그렇게 대답했어요. 미국 가족들과의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나이 드셨지만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하은이와 준호의 한국어 실력에 감탄하셨습니다. 소피야, 내가 한국에 간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구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이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문득 저의 한국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 파병되어 왔던 날부터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한국말은 이제 제 일상이 되었고 두려웠던 한국 문화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만들었고 진정한 고향을 찾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갔을 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문화적 충격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특히 주한미군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그들도 조금은 더 쉽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었어요. 주한미군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어 기초 배우기, 서울 명소 탐방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져 지역 문화센터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국에 와서 사랑에 빠지고 가족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외국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가 비슷한 도전과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더 큰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어요. 어느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미군 가족이 말했습니다. 소피아님 덕분에 한국이 훨씬 가깝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얼마나 버티다 돌아갈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15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처럼 그들도 언젠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와 저는 종종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노년을 어디서 보낼까? 확실한 답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정체성이 될 것이라는 점이요. 지난 15년을 돌아보면 한국에 오기로 한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파병 명령이었지만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삶, 사랑, 가족, 문화, 언어, 모든 것을 선물해 주었어요. 낯설었던 이 땅은 이제 제 영혼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제 마음의 고향이죠. 한국에서의 삶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도전과 어려움은 지금의 행복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으로 파병 왔다가 한국에 눌러앉게 된 저의 선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아파트 단지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 이 모든 일상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이 땅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서의 추억들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